신태용 감독 충격적인 퇴출. 인도네시아, 기니의 0-1 패배로 올림픽 후퇴. 그러나 박수를 받을 만한 여정, 결국 올림픽 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U23 국가대표팀은 지난국 시간 프랑스 클레르폰테인 앙 이블린의 스타드 피에르 피바로 경기장에서 열린 2024년 파리올림픽 남자 축구 아시아 아프리카 플레이오프에서 기니에게 0-1로 패했습니다. 이날 신태용 감독은 경기 중 퇴장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8년 만에 올림픽 진출을 꿈꾸던 인도네시아와 신태용 감독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파워면에서 약한 팀으로 평가받던 인도네시아는 좋은 성적을 거두며 더 밝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열린 2024 U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는 다가오는 2024년 파리 올림픽 예선을 위한 자격을 걸고 있었습니다. 대회에서 3위까지는 자동으로 올림픽에 진출할 수 있었고 4위는 아프리카 예선에서 4위를 차지한 기니와 플레이오프 매치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아시아 예선에서 4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에서 기니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전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매우 피곤합니다. 또한 카타르의 날씨는 30도에 가까웠지만 파리의 온도는 약 11도입니다. 선수들 사이에 감기가 퍼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U23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힘을 합친다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축구 팬들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신체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아시안컵에서 주요 선수들이 해산되는 여파가 이 경기에도 적용되어 선수 영입이 어려웠습니다. 다수의 변수를 안고 출전한 인도네시아는 심지어 전반 20분에 예기치 않은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주장 위탄 술라만이 공중전에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경기는 술라만의 치료로 잠시 중단되었으며 술라만은 투지를 발휘하여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투지는 실제로 독성이 되었습니다. 치료 후 바로 술라만이 박스 내에서 상대 선수에게 걸려 페널티킥을 점검하면서 결국 페널티킥을 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니의 쿠르마 모리바가 킥을 찾고 쿠르마가 성공적으로 골을 넣어 기니가 선제골을 획득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동점골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운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연이어 실수가 일어나고 세밀한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번한 슛이 골대를 놓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후반 25분에 기니가 다시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태용 감독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정말 화가 나서 심판은 2개의 옐로 카드를 연달아 꺼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항의가 너무 거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신태용 감독은 퇴장당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벤치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기니의 페널티킥은 골대를 맞추고 인도네시아는 추가골을 내주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골은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68년 만에 올림픽 진출의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박수를 받을 만한 만큼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최상위 팀으로 분류되지 않는 팀입니다. 그러나 신태용 감독 아래 밝은 미래가 확인되었습니다. U23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회 그룹 리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준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신태용 감독의 고향인 한국이었습니다. 황선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국가대표팀은 대회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전 그룹 리그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중국, 일본을 상대로 골을 내주지 않고 승리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술적으로 상당한 불리함에 직면했지만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26일에 경기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120분 동안 치열한 대결이 벌어졌으며 이 경기는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도 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에서 한국을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추가 전장 시간에 자책골을 내주면서 전반 1-1로 스코어가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다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공격수 이영준이 퇴장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원 우위를 가졌지만 정상빈이 경기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는 것을 허용하며 경기는 연장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은 연장전에서 득점하지 못하고 결국 페널티킥전으로 진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페널티킥에서도 접전을 펼쳤습니다. 골키퍼도 킥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쉬운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12번째 키커 이강희가 놓친 것으로 결국 인도네시아는 페널티킥 스코어 11-10으로 준결승으로 진출했습니다. 한국을 이긴 인도네시아는 준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났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결승에 진출하고 올림픽 참가 자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한계를 느끼며 결국 우즈베키스탄에게 0-2로 패배하고 올림픽 참가 자격을 잠시 연기해야 했습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진출의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라크와의 3위와 4위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올림픽 진출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도 다시 패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실력의 차이를 깨닫고 이라크에 1-2로 져버렸습니다. 이후에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기니와의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불리한 조건 아래 패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전에서 승리한 후 연속 3번의 패배를 당해도 누구도 돌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만 환영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힘이 없었지만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정을 품었습니다.